자,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자바 관련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 읽어볼까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타입의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 위해 제목을 봅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타입의 객체를 참조하는데 여기 아버지 P는 유 장남, 이 구조가 뭘까요? 아버지는 부모고 장남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죠. 이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부모 타입의 참조형 P가 자식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현실에 맞게 가져왔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좌측 코드를 오른쪽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분석한 것입니다. 자, 분석해보면 아버지는 돈이 1억이 있고 장남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10억을 만들었고 차남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100억을 만들었고 막내는 더 열심히 해서 돈을 1000억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 좌측 코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한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영어도 있지만 한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자바 코드에서는 한글 사용하면 안 되죠. 영어로 고치면 이 코드는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타입의 객체를 참조한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때는 이 코드 분석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코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려고 먼저 첫 번째 클래스 아버지, 이 코드의 핵심이 get 메소드입니다. 자, 이 get 메소드를 지금부터 자세히 봅니다. get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값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get 메소드에서 return 돈, 그럼 이 돈은 얼마일까요? 당연하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get 메소드의 반환 값은 1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장남입니다. 장남의 get 메소드를 볼까요? 그러면 return 돈, this.돈, 수프.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신의 지칭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this.돈은 뭘까요? 10억이 되겠죠. 그러면 수프.돈은 얼마일까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해서 1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this도 안 붙이고 수프도 안 붙이고 그냥 돈 이렇게 쓰면 어느 돈을 말할까요?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당연하게 자신의 돈 얼마 10억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 돈은 10억, 디스.돈도 10억, 10억 더하기 10억, 아버지 돈 1억 해서 리턴 값은 21억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차남 분석합니다. 차남의 get 메소드입니다. 역시 돈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돈은 얼마일까요? 차남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100억이 되겠죠. 당연하게 두 번째 있는 디스 돈은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슈퍼점 돈은 얼마일까요? 아버지 돈, 장남 돈 10억이 아니죠. 아버지 돈 얼마가 될까요? 1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차남의 get 메소드의 리턴 값은 100억, 1억 더해서 201억이 되고 마지막 막내를 분석해 봅니다. 이제 금방 알 것입니다. get 메소드에서 첫 번째 돈은 자신이 번 돈 1000억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디스.점 돈도 1000억, 그 다음에 수퍼.점 돈은 아버지 돈 1억이 되겠죠. 해서 1000억, 1억, 2001억이 어떻게 될까요? get 메소드가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슬라이드 핵심은 뭘까요? get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값, 이걸 잘 정리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역시 앞에서 설명한 코드를 가져왔는데 핵심 내용 설명합니다. 이번 슬라이드 핵심은 get 메소드 구조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이 get 메소드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남입니다. 장남이 아버지 그대로 get 메소드를 그대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상속관계에서 부모에게 정의된 메소드를 자식이 그대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재정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남도 어떻게 아버지 그대로 어떻게 get 메소드를 정의하였고 역시 막내도 아버지처럼 이 get 메소드를 정의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상속관계에서
overriding, 재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재정의한 걸 보니까 이 아들 3명이 참 효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핵심인데,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볼까요? 아버지 P1은 장남, 아버지 P2는 차남, 아버지 P3는 막내 있는데, 이때 P1, P2, P3가 무엇일까요? 오른쪽 봅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때 P1, P2, P3가 부모 타입의 참조형을 말합니다. 뒤쪽에 있는 유, 장남, 차남, 막내가 뭘까요? 자식 객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걸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타입의 객체를 참조한다. 물론 시험 같은 데서는 참조 이렇게 놓지 않고 저장한다.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출력문을 봅니다. 프린트문에서 여기서 P1.get, P2.get, P3.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et 메소드가 여기 많은데 과연 이런 구조에서 이 get 메소드는 무엇이 호출될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결론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에서 메소드 정의했을 때 자식이 부모에서 정의된 메소드하고 똑같은 구조를 정의하면 이와 같이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 호출은 바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서 이 장남은 리턴 값이 21억, 차남은 201억, 그리고 막내는 2001억, 자신에게서 정의된 get 메소드가 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더 다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것이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다룬 코드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였나? 코드 분석합니다. 먼저 똑같다. 아버지 get 메소드 정의하였고 그 다음 장남도 int get 메소드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리턴 값을 그냥 돈 하나로 축약시켰습니다. 이때 돈은 얼마가 될까요? 10억이 될 것입니다. 해서 장남이 정의한 get 메소드 호출되면 얼마? 10억이 리턴되고 그런데 막내 get 메소드 자세히 봅니다. int get하고 여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인수 int k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아버지가 정의한 get 메소드하고 뭔가 좀 다르죠. 앞에서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재정의는 부모에서 정의된 메소드하고 모든 것이 똑같을 때 뭐라는 거죠? 오버라이딩 재정의가 되는 것이죠. 해서 주어진 코드에서 장남의 get 메소드는 재정의가 되는데 막내의 get 메소드는 뭘까요? 재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코드 실행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을 봅니다. 앞에 아버지 P1은 장남, 아버지 P3는 막내였습니다. 이때 get 메소드 P1.get, P3.get 여기 매개 변수 K가 있으니까 인수 100억을 넣어야 하겠죠. 이때 출력 결과부터 봅니다. 먼저 장남은 P1.get 호출되는 게 장남에서 정의된 get 메소드가 호출돼서 자신이 돈 10억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막내의 실행 결과는 1000억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여기? 그냥 1억이 출력되었었는데 이거는 뭘까요? 결론입니다.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이런 경우 재정의가 아니면 get 메소드는 그냥 부모, 아버지의 정의된 이 get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내는 형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신경 끄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가 아니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아버지의 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된다. 어떤 경우?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 이렇게 호출 결과가 된다. 이해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이 경우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알면은 시험 문제에서 90% 이상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 뭐 계리직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고 여러 형태의 일화가 있었는데
뭐 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재정의냐 재정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 자바에서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할 때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슬라이드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현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내가 500만 원이나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야, 너 월급 얼마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에 따라서는 월급 얼마 받느냐,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월급을 받고 돈이 있어도 너 돈 얼마 있느냐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월급을 탔을 때 우리 부모께서 저한테 월급 얼마 받나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너 돈 얼마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괜히 돈 달라 이런 소리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자, 이 코드에서 아버지 자식의 관계인데, 아버지가 자식이 갖고 있는 돈을 얼마나 궁금하겠죠? 그걸 알려고 했을 때 자식이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알 수 있겠죠. 자식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알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이 코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코드를 보면, 장남의 코드에서는 10억은 뭘까요? 자신의 돈이 노출된 것이죠. 그런데 막내의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돈 1000억이 노출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1억이 출력되었죠. 이건 뭘까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할 때 이 부모 타입 P1, P3를 말합니다. 이 참조형을 갖고서는 자식이 내 정보를 접근해라 허락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남은 아버지가 정의한 겟 메소드하고 똑같이 재정의를 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아버지가 내 데이터 접근해서 내 데이터 값을 알아도 무관하다, 이런 뜻이죠.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막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똑같이 재정의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절대로 이 부모 타입의 참조형 P3는 어떻게 될까요? 막내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막내의 데이터 이 1000억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부모는 접근을 못한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 부모 자식의 관계일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자식들이 일기장을 적을 수 있겠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죠. 그런 맥락, 허용했을 때 읽으라는 것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재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내 데이터에 접근해라. 누가? 부모가.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번 슬라이드에서 정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일반적인 자바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코드 분석합니다. 자, 클래스 A가 부모 클래스고 밑에 클래스 B가 자식 클래스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코드를 자세히 보면은 클래스 A의 intx는 1이고 이거는 정적 변수죠. static int y는 2. 그리고 똑같이 자식에도 어떻게 되죠? 이름이 똑같은 intx는 3이고 역시 이름이 똑같은 static int y는 4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정의된 xy, 자식에 정의된 xy, 속성 이름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때 실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메소드, 메인 메소드를 봅니다. 먼저 앞에서 강조한 A는 UB, 바로 부모 타입의 참조형 A가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을 봅니다. 여기 A.X, A.Y 하면은 이때 XY는 1, 2가 될까요? 아니면 3, 4가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여기 출력 결과 적어뒀습니다. 바로 출력은 1하고 2가 출력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식 B에 정의된 이 X, Y, 3, 4가 아니고 부모에 정의된 1, 2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A는 뭘까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죠. 부모 타입의 참조형으로는 절대로 자식 객체에 정의된 데이터에 그냥은 접근 못한다 이거죠.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재정의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재정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부모 타입의 참여형 A로서 자식 B에서 정의된 이 3, 4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메소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메소드 재정의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접근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드는 단순합니다. 코드 클래스 A에는 X는 1이고 클래스 B 상속을 받았습니다. int y는 2입니다. 똑같이 A는 UB, 바로 부모 타입의 참조형 A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출력 결과를 살펴봅니다. 자, 출력 A.X하고 A.Y 했을 때 어떤 출력이 될까요? 오른쪽에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A.X, X는 어디에 있을까요? A 클래스 자신에 정의된 거죠. 당연하게 조건에서 1 출력될 것입니다. 그런데 Y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자신 A, 부모에 정의된 것이 아니고 자식 B에 정의된 Y는 2입니다. 과연 이게 접근이 허용될까요? 내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 타입 참조형으로는 어떻게 여기 B라는 UB가 있지만 절대로 B에 정의된 데이터는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 코드를 이대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Y값 2는 절대로 출력될 수 없다. 접근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이해하였다면 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바로 메서드를 작성해서 자식에게 재정의 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코드에 재정의 메서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코드 분석합니다. 자, 부모 클래스 A에서 int get 메소드를 정의하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B에서 똑같은 int get 메소드를 정의하되 리턴 값을 무엇으로 y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정의할 때 똑같다 그러니까 이 리턴 이 부분까지 똑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리턴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get의 반환형, 매개변수, 개수 형 이런 게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궁금해. 그걸 허용하는 것은 메서드 재정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 재정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를 볼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똑같이 부모 타입의 참조형 A가 정의되어 있고 이쪽은 B입니다. 이때 A.X 하면 당연하게 출력은 무엇이 될까요? 클래스 A에 있는 1이 출력이 되죠. 앞에서는 자식에 정의된 Y값은 접근하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A.Y 하면 오류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A.get이죠. 이 get은 부모에도 정의되어 있고 자식에도 정의되어 있는데 재정의된 get이 호출된다. 강조하였죠. 해서 부모는 무엇을 자식에 정의된 y는 이 값을 구경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뭘까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제가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내용도 출제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현재는 지금까지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생각해보고 더 필요하면 슬라이드 추가하고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면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한다. 이것은 이 슬라이드로 마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 총 정리할 겸 해서 하나 더 분석해 봅니다. 자, 먼저 클래스 A의 X, Y,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INTF, 우리가 이거는 일반 메소드라고 하고 스태틱이 붙은 거는 정적 메소드라고 합니다. 차이는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정적 메소드를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에도 똑같이 INTF, 이거는 일반 메소드, 스태틱 INTG는 뭘까요? 스태틱이 붙으니까 정적 메소드입니다. 추가된 경우로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뭐는 부모 타입의 참조형 A로는 절대로 어떻게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것은 접근할 수 없다. 속성은 무조건 부모 타입에 있는 X는 1, Y는 2가 출력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여기 X는 1, Y는 2가 출력된데, 핵심,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하였죠. 근데 메서드는 재정의 된 게 있으면 어떻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된 메서드 INTF, 이게 호출되어서 무엇이? 리턴 7이죠. 해서 잘 봅니다. 여기서 A.F는 무엇이 출력되었습니까? 7이 출력된 거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똑같이 메서드는 메서드인데 정적 메서드죠. A.G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G는 부모 클래스의 G, 자식 클래스에서도 G 똑같은 게 있는데 스태틱 정적 메소드라는 거죠. 정적 메소드는 재정의 된 게 호출되는 게 아니다가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서 마지막 출력문에서 A.G의 출력 결과는 4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다. 자식에서 정의된 정적 메소드 리턴 8이 호출되는 거 아니다. 뭐 특별하게 이해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래쪽에 여기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은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 정적 메서드는 아니고 그냥 스태틱이 없는 일반 메서드만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된 게 있으면 있어야 하겠죠. 재정의된 것이 호출된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많이 출제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바 문제가 출제되는 이상. 자, 여기까지입니다.